사실 제 중심 관심사는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거고요. 또 교회 목사로서 한국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는 것, 거기 있습니다. 특정 정당을 무조건 지지하거나 특정 정당을 무조건 싫어하거나 사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이명박 대통령 때 슈쿠크 법안이 통과될 뻔했습니다. 샤리아 금융이죠. 우리나라는 말레이시아에다가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하고 또 말레이시아 쪽에서는 샤리아 금융을 받아들이고 이때 제가 전면에 나서서 반대를 해요. 왜냐? 이 이슬람 금융은 굉장히 무섭거든요. 이런 걸 끌어들이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익에도 손톱만큼의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이런 거는 막아내야 돼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잠잠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할랄 단지 조성을 전국적으로 이렇게 펼쳐나가려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겁니다. 지지하고 지지 않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다. 또 대한민국이 국익에 마이너스가 된다. 이럴 때는 반대하고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지지해도 안 되고 맹목적으로 반대해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할랄 단지 반대 국민대회가 열렸어요. 이때도 제가 강사로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그 앞에서 왜 할랄 단지 조성을 반대해야 되는지 제가 목소리를 열심히 높였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절 보고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특별히 악감정이 많으냐고 너무너무 미워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나라를 해하고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것을 많이 진행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고 특별히 더불어민주당이 심각할 만큼 문제점들을 많이 드러내기 때문에 목소리를 많이 내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죠. 국회의석 수가 많다 보니까 지멋대로 막 통과를 시킨단 말이에요. 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기독교 학교가 있어요. 미션스쿨이라고 그러죠. 이 미션스쿨에는 이사회가 조직이 되고 이 이사회에서 교원 임명을 합니다. 다시 말해 교사를 뽑는 거예요. 근데 이 권한을 어디로 넘겨버리냐면요 교육감에게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건학 이념이라는 게 있어요. 기독교 신앙을 심어준다. 말씀에 입각해서 아이들을 가르친다. 이런 분명한 학교의 건학 이념이 있는데 교육감이 악감정을 가지고 저 미션스쿨을 망가뜨려야 되겠다. 그래서 신천지를 내가 저 학교에 교원으로 임명해야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미션스쿨이 완전히 박살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사립학교법 개정안 이전에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종자위원회라는 단체에 힘을 실어줘가지고 미션스쿨의 예배, 기도, 찬송, 성격 공부 이거를 전부 다 금지시켰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립학교 연합 사무총장님 만났을 때 요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생각보다 심각하다. 미션스쿨이 다 박살났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공고육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교회들마다 의식을 가진 목사님들이 또 교계 지도자 되시는 분들이 안 되겠다.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자. 역사교육을 제대로 시키자. 진리교육을 제대로 시키자. 그래서 대안학교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대안학교들이 꽤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상당히 활성화되었거든요. 근데 올해 1월 14일에 대안학교법을 또 통과시켰어요. 정신 나간 거죠. 그러니까 대안학교조차도 손아귀에 쥐고 자기들의 입맛대로 좌지우지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했던 행태입니다. 어디요? 남인순 의원실 앞에서 제가 시위도 했었는데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이따 이제 자세하게 언급해 드릴 거예요. 제가 짧게 연결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남인순 의원이 발의자인데 가족이 되려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요. 그럼 가족이에요.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아요. 그럼 가족이에요. 아들이 안 태어났어요. 딸이 안 태어났어요. 또는 태어났지만은 어려운 아이들을 입양해서 사랑을 베풀고 싶어요. 이렇게 입양을 하면은 법적으로 가족이 돼요. 근데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이냐? 이렇게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 출산하지 않아도 남자 둘이 살아도 여자 둘이 살아도 가족으로 인정해주자. 법적으로 지위를 주자.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자. 이 남인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자, 재작년 말인가요?
교회 폐쇄 법안이라고 제가 널리 알리던 법안이 있어요. 감염병 예방법인데 이게 결국 교회를 타겟으로 합니다. 이거를 통과시킨 정당이 어디냐?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러니 제가 그때도 길을 쓰고 싸운 거죠. 사실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어요. 코로나19 방역보다 종교활동이 우선한다. 수정헌법 1조에 의거해서. 다시요. 코로나19 방역보다 종교활동이 우선한다. 수정헌법 1조에 의해서. 그래서 네바다주 같은 데서는요, 예배 인원을 제한하고 폐쇄했던 것에 대해서 보상하는 판결까지 나왔어요. 사실 저희 교회도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저희 교회가 따로 우리 교회를 4번 폐쇄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폐쇄에 대해서 금천구청을 내성으로 고소를 했는데요. 정권이 바뀌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판결이 어떻게 났느냐? 우리 교회를 폐쇄시킨 것이 위법이다.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이거는 정말 획기적인 겁니다. 좋은 판례를 하나 만들어 낸 거예요. 근데 이제 구청에서 포기를 안 하고 항소를 해서 지금 항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항소에도 같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으니까 판단이 이어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요, 헌법에 보장된 자유들 있잖아요. 자, 예를 들면 집회 결사의 자유. 이거 문재인 정권에 완전히 짓밟혔잖아요. 그 다음에 표현의 자유. 이거 완전히 짓밟혔잖아요.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 이거 완전히 짓밟혔잖아요. 헌법의 종교의 자유가 예배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는데 하위법인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상위법인 예배의 자유를 짓밟아버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고 책임을 물고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미국은 이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우리나라도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주도한 당이 어디예요? 더불어민주당이죠. 뭐 이따 나올 테니까 자세히 얘기는 안 해요. 주민자치기본법. 이것도 민주당이 통과시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주민들이 할 일이 많은데 주민총회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누가 주로 관여를 하느냐? 좌파 성향 가진 사람들이 주로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회사에 다니는 직원, 그럼 전교조죠. 그 지역에 있는 학교의 교원, 그러면 전교조죠. 그리고 아이들까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권한 행사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전교조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아이들이 또 이 주민총회 같은데 합류를 해서 목소리를 내고 결정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디서 통과시켰어요? 역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여러분, 이상민 의원 포함해서, 여기 이상민 목사님 말고 이상민 의원 포함해서 24명의 의원들이 평등법 발의했잖아요. 한 명이 무소속이고 23명이 더불어민주당. 6개월 후에 박주민 의원이 차별금지법안 발의했잖아요.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미워서 정치 성향 때문에, 정치 이념 때문에, 국민의힘을 지지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매번 악법들을 만들어내는데 이 악법들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누구냐? 더불어민주당이니까 이걸 어떻게 지지하고 어떻게 내버려두고 어떻게 방관하냔 말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안녕하세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명백히 잘못된 겁니다. 교과서건도 그래요. 국정교과서 나올 때 제가 관심이 많았어요. 그때 교과부 차관을 만났습니다. 몇 사람이 같이 만나서 제 서재 안에 그때 만들었던 국정교과서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교과서에 문제들이 많은데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로 포장이 되었고,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리 대한민국이 근대화될 때 핵심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연세대학교, 숭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현대식 교육, 이거 교회가 한 겁니다. 교회가. 오산학교, 교회가 있죠. 거기 민족 지도자들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의료시설, 광해원, 세브란스 병원, 이거 기독교가 다 한 거죠. 금연, 금주, 조언, 풍습 없애는 거, 여자들 무시당할 때 한글 가르쳐준 거, 한글 보급한 거, 이게 교회가 있죠. 그러면 역사 교과서에 정직하게 제대로 기술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예전 교과서에서는 많았는데 어느 시점인가 이게 싹 빠져나가고 기독교는 교세를 확장했다. 요것만 주로 들어가 있어요. 반면에 타 종교, 특별히 불교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요. 호국 불교로서. 자, 이런 부분들에서 손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가정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고 동성애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잘못된 개념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국정교과가 통과가 안 됐어요. 왜 통과가 안 되느냐?
이 좌파 집단이 목숨을 걸고 이걸 말리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이 교과서가 중요하다는 걸 그들이 알아요. 교과서를 통해서 아이들이 배우고 아이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은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좌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돼요. 근데 그동안에 교회가 그동안에 제대로 된 의식을 가진 지도자들이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여겼어요. 사실 이 교과서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뛰어들어서 싸우고 움직이고 활동한 것들이 있는데 오늘 모임에서 잘못된 법안에 대해서 규탄하는 것, 그 다음에 왜곡된 좌편향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 규탄하는 것, 이런 내용으로 이런 모임을 가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뭐 지금 뭐 수십만 명 수백만 명 대규모로 모이는 건 아니지만 여기 대통령실 근처에서 나를 살아가는 이 국민들이 이렇게 모인 것이지만 그러나 이런 의식들이 점점 확산되고 이런 모임들이 반복이 되면서 좀 더 많은 국민들이 제대로 정보를 알게 되고 또 움직이게 되고 싸우게 되고 행동하게 될 때 대한민국의 왜곡되고 잘못되고 하나씩 바로잡아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중요한 출발선상에서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는 거니까 너무너무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격려와 축하를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 힘을 내서 대한민국을 바로잡는데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목소리 내고 함께 싸우고 함께 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독교 싱크탱크 대표면서 목회자이십니다. 우리 안희양 목사님 고맙습니다.